얼마 전 기사에서 소아마비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호흡도 힘든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호흡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그란 철제관에 누워서 평생을 지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 법대를 나오고 변호사 시험까지 합격하며 장애가 당신의 미래를 정의할 수 없다 라는 말을 몸소 실천하신 어르신에게 큰 감명을 받은 지식미어캣. 근데 소아마비? 어릴 적에 예방접종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찾아보니 어릴 적에 접종을 맞았었네요. 고마워 엄마. 이 소아마비는 백신 접종을 맞기만 하면 99.9% 걸리지는 않는 병입니다. 매우 위험하지만 현재는 박멸된 천연두처럼 전 세계적으로 감염된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질병이죠. 왜냐? 백신 원가가 100원일 정도로 매우 싸서 백신 접종을 모두가 맞았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를 소아마비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 인류의 은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이 소아마비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미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전쟁과 원자폭탄에 이어 2위에 오를 정도였죠. 감염 사례가 1910년도 3만 건에서 1944년 4만 건, 1951년에는 6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이 증상이 나타나면 영구적인 장애를 얻었죠. 소아마비라는 이름처럼 주로 아이들에게 감염되고 근육마비를 동반합니다. 한쪽 다리나 팔을 못쓰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호흡근까지도 마비가 되어 질식해 죽기도 했죠. 아이뿐 아니라 드물지만 어른들도 감염되었습니다. 미국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강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상처가 났고 그 상처로 소아마비에 감염이 되어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소아마비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분변으로 전염이 됩니다. 마치 콜레라처럼요. 오염된 물이나 분변으로 감염? 아니, 수도시설이나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없는 후진국도 아니고 이게 20세기 미국에서 퍼진다? 사실 당시 유행하던 수영장에서 이 질병이 주로 퍼진 것이긴 하지만 당시 이 사실을 알 수는 없었고 미국 정부는 매우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같이 잘 살고 인프라 좋은 나라에서 이게 말이 돼? 빨리 과학자랑 의사 데리고 와서 조사해봐. 아, 이게 갑자기 유행하는 건 아니고 원래 감염된 사람의 97%는 증상이 없고 한 3%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베이비붐이잖아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감염자도 늘고 증상 있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치료하는데? 이거 100년 뒤 나오는 코로나처럼 막 격리시키고 마스크 쓰고 그래야 돼? 못 들었어요. 호흡기가 아니라 똥이랑 물로 전염된데도? 그리고 97%가 무증상인데 뭘 기준 잡고 격리하려고요? 그리고 얘 딱 보니까 계속 변이 바이러스 나와요. 지금도 200개 넘었음. 그리고 앞으로도 더 변종될걸요? 연구하는 속도보다 얘네가 변이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좋댔어요. 사태는 계속 심각해지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소아마비 증상으로 영구 장애를 갖고 죽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위기 때마다 발동하는 궁극기 스킬이 있죠. 스킬 발동, 쇼미더머니, 돈으로 해결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소아마비 자선 사업을 시작으로 1938년 소아마비 국립재단이 설치됐습니다. 사람들은 기부를 시작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가 기부에 동참했죠.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을 피해 미국으로 이민 온 유능한 학자들도 넘쳐났죠. 나라 재정에 국민들의 기부금까지 더해 총 5억 달러와 최고의 전문가들은 바로 소아마비 퇴치 연구를 시작합니다. 연구진에는 영상 썸네일의 주인공인 유대인 박해를 피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정의 자식인 조너스 소크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돈이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해보라 라는 말처럼 의학자들은 투자를 받아 미친듯이 연구를 시작했고 성과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용으로 쓸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배양했고 이 바이러스가 실할 것 같은 약들을 투약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요. 주인공 조너스 소크도 하루 16시간씩 7년을 이 바이러스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러면서 수백 가지의 바이러스를 비슷한 세 타입으로 나누고 각 타입들이 뭘 싫어하는지 정리해 나갔죠. 기초 작업은 끝이 났고 이제 백신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한쪽은 조너스 소크가 주장한 바이러스를 아예 바짝 말려 죽이고 비활성화시킨 다음에 넣는 사백신 방법이었고 다른 한쪽은 천연두 백신 때부터 쓰이고 있는 비리비리한 바이러스를 체내에 넣는 생백신 방법이었습니다. 알버트 세이빈이라는 러시아 제국 출신 의사가 주장했죠. 쉽게 설명하면 사백신은 샌드백을 치거나 인형을 가지고 격투기 연습을 하는 것이라면 생백신은 자기보다 몸무게가 훨씬 덜 나가는 스파링 파트너와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 둘은 격렬한 논쟁을 했습니다. 야, 애들한테 살아있는 병균을 넣는다고?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당연히 죽은 바이러스를 넣는 사백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들은 싸우다 죽는다고. 이 새끼가? 야, 사백신 효과 떨어지니까 주사 3-4번씩 맞아야 되는 거 모르냐? 애들한테 주사 계속 맞출래? 샌드백을 몇 번 치게 하려고. 야, 그냥 한 번만 생백신 물약 몇 방울 입에 또로록 넣으면 끝나는 게 좋지. 아니,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편한 게 중요하냐? 안전이 중요하지? 야, 주사야 여러 번 맞추면 되지. 아, 정말 배부른 소리 한다. 야, 전부 다 잘 사는 줄 아냐? 돈이랑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주사 3-4번 맞추지. 그리고 미국 말고 다른 못 사는 나라는 주사기며 알코올 소독이며 백신 보관이며 그거 어떻게 관리하려고? 한 방 먹은 소크. 사백신의 단점이 계속 그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은 있었기에 이 논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방법으로 계속 연구를 해나갔죠. 조너스 소크는 자신의 몸에 임상실험을 하며 안정성을 검증했고 3상실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임상실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180만 명의 미국인은 소크의 실험에 참가 의사를 밝혔죠. 소크의 헌신적인 연구와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금 그리고 실험 자원으로 마침내 1954년 백신 개발에 성공합니다. 이 사실은 라디오를 통해 전 미국으로 퍼져나갔고 온 신문에서도 인류를 구한 위인으로 칭송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에게 미국 최고 훈장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메이저 제약회사들은 거액을 들고서 소크를 찾아왔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의 특허권을 얻기 위해서였죠. 이때 특허권을 넘기고 백신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다면 그 액수는 현재 가치로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소크에게는 계속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백신은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온 미국인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백신을 돈이 없어서 맞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제약회사의 제안을 뿌리치고 소아마비 백신을 무료로 풀어버립니다. 이때 방송에 나와 한 말이 너무나 멋있죠. 소아마비 백신의 특허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이렇게 무료로 풀린 백신은 미국에서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발병률은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 백신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덕분에 현재도 소아마비 백신 원가는 1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죠. 이후 소아마비는 빠른 속도로 소멸했고 현재는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박멸되었습니다. 조너스 소크는 이후 인류에 공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다음 타겟은 에이즈 치료 백신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동료들에게 실패는 없다, 그만두는 것이 실패다 라는 얘기를 하며 에이즈 치료를 위한 연구를 지속하다 1995년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후진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곳에서 박멸된 소아마비. 근데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은 왜 소아마비가 남아있을까요? 이 두 나라는 탈레반이라는 정치 세력인지 테러 집단인지 모를 애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반서양, 반외세 이런 흥선대원군이 16세기에 했을 법한 이야기를 21세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도 서양 제국주의의 문물이다, 반대한다 라며 반백신 운동을 했죠. 뭐 사실은 오사마 빈라덴 사살작전을 할 때 백신 접종팀으로 위장해서 빈라덴의 정보를 캐냈던 사진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한 거죠. 실제로 인도적으로 백신 접종을 해주기 위해 들어간 접종팀에게 총질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이 두 나라만 소아마비가 박멸되지 않았습니다. 조너스 소크와 열띤 토론을 하던 생백신파 알버트 세이빈도 계속 연구를 한 끝에 소크보다 1년 늦은 1955년 소아마비 생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명성과 스포트라이트는 소크가 가져갔고 뒤에서 그 모습을 쓸쓸히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근데 러시아 제국 출신이던 세이빈에게 소련에서 연락이 옵니다. 야, 생백신 만들었다며? 그거 우리 주면 안 돼? 우리도 소아마비 환자 많아. 소프가 만든 새백신 써. 그거 좋다더라. 야이씨, 우리 영토 크기를 봐라. 이 넓은 땅에서 언제 주사대 들고 다니면서 접종해주냐? 너가 만든 생백신 입에다가 똑똑 뿌리는 게 최고지. 얼른 날라오. 이렇게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에서 세이빈의 생백신이 보급되고 마찬가지로 인프라가 부족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널리 쓰이게 됩니다. 알버트 세이빈도 조너스 소크보다 조금 늦었지만 소아마비 퇴치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백신 논쟁은 모두가 승자가 되었죠.